부동산 쪽에 대한 위험 가중치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627 대책이니 무슨 913 대책이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위험 가중치 조정이라는 간단한 금융의 방침 하나로 거창한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나가던 그런 돈줄을 금방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고 세련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최부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올 5월에 경제 유튜버 간담회를 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고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피크아웃 코리아를 이어서 한국이 계좌 이민의 시대인데 결국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지수를 중심으로 장기 복리 투자를 한 것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지 않고 올해 낸 이유는 새 정부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브록을 통해서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책의 뒷부분에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지금 사야 할 주식과 ETF를 담은 비공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올해 들어서 은행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은행업 주가가 상반기에도 좋았는데 오늘은 주식 얘기는 아니지만 은행업이 좀 비상일 수가 있어. 왜냐? 일단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7월 가계대출 동향이 나왔는데요. 7월 가계대출 동향이 이제 8월 중순에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2조 2천억으로 이 꼬다리 되게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서 되어 있습니다. 결국 627 규제를 시행을 하고 나서 6월 동향은 6월 27일이니까 627 대책이 6월 대출은 6조 5천억 정도 했는데 7월은 2조 2천억으로 줄었으니까 대출 규제하고 나서 대출이 급감하는 그런 패턴이 결국 3년 연달아 나온 겁니다. 23년, 24년, 25년 이렇게 3년 연달아 나온 거고요. 그리고 디테일을 보면은 일반 은행 주담대라는 거는 7월은 3조 4천억이고 지난달 5조 1천억인데 주담대는 이게 다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개별 자체 주담대, 그다음 디린돌이나 버팀목 같은 그런 주택도시기금 주담대, 그다음에 보금자리론 같은 주택금융공사가는 주금공 공적대출로 이렇게 쪼개져서 발표가 되는데요. 오른쪽 두 개는 결국 저희 같은 개인들 눈에는 정부 대출이니까 오른쪽 이 두 개가 정부 대출이고 왼쪽은 민간은행 대출입니다. 그래서 민간은행 대출은 2조 2천억이었고 정부 대출은 1조 1천억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민간은행 대출이 이제 민간 시장의 그 과열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감소를 했죠.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대출은 크게 보면은 2020년 이후부터는 민간은 금융 과잉기였고 결국 시중은행 대출이 너무 늘었었고 막 월에 16조, 15조 수치 보이시죠? 20년, 21년에 월에 15조, 16조씩 막 대출이 늘었었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가 대출을 규제했대. 그건 다 헛소리야. 그냥 대출 규제하는 척을 한 거지. 결국은 규제를 했으면 대출이 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대출 규제 한 적이 없어요. 하는 척을 한 겁니다. 어쨌든 민간은행에서 이때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공공대출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23년부터 정책대출이 월에 7조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정책금융 과잉기가 존재한 거예요. 요즘은 뭐냐? 요즘은 이도저도 아닙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대출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그런 성향이고 왜 이렇게 대출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냐면은 부동산이 너무 과열됐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가 그 사이드 이펙이 있잖아요. 출산율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좀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그래도 짱짱한 단기 순이익을 냈고 왜냐하면 대출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짱짱한 단기 순이익을 냈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잘 벌어왔었습니다. 그 대출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는 데이터가 증명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월간 10조, 15조, 20조씩 빌렸을 때는 주택 실거래 지수가 110에서 190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냥 110에서 190으로 급등을 했어요. 그 2년 사이에 19년부터 21년 말까지 지수가 6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개별 주택은 다 더블 났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대출이 없어지면서 박살났다가 다시 회복을 했고 서울만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의 대출이 과거만큼 양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돈 빌리면 다 서울을 사니까 서울로 그 좁은 지역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서울의 유동성은 많은 상황이고 다른 지역에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대응 실패라는 거는 금융안정 실패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금융위에서 회의를 했죠. 회의를 했는데 뭘 회의를 했냐면은 그 전세가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땅 짓고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막 회의를 했는데 참여자 모두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전세 가격 안정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그 가짜뉴스구나라고 바로 느끼게 되고 그냥 6.27 대책 시행해가지고 전세 시장이 뭐 불안해진다거나 하는 요인이 없었고요. 다만 하반기에 뭐 이사 수요 이런 게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20년 8월이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완전 뭐 평온한 상황이죠. 전세가 너무 평온한 상황입니다. 사람들 전세를 옛날만큼 덜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차라리 준월세 살면서 준전세 살면서 남는 돈으로 그냥 S&P 넣어두면 훨씬 이득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세가 달라졌어. 그래서 전세 낀 갭자들이 비상이죠. 전세 대출하게 되면은 전세 입자 나가면은 그 다음 전세 입자가 안 들어오고 월세 입자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전세 사고가 발생한 건데 전세 사고가 전세 사기가 되는 거는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지금 완전 초비상 상태이죠. 그래서 임대인들이 막 전세는 서민주거다 이렇게 막 노래하고 다니고 임차인들은 이제 그건 그냥 임대인 생각이지 뭐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한 거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은행이 왜 위기냐면은 그 회의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필요시 뭐 규제 지역 LTV를 추가 강화한다거나 아니면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시로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담대 위험 가중치 조정이라는 게 금융위 보도자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보면서 주담대 대출을 위험 자산으로 가중하는 가중치를 높인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주담대 위험 가중치 또 높인다는 얘기를 또 기사가 바로 나왔어요. 시사저널에서. 부지런한 것 같아.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현행 최저 15%인 그러니까 주담대는 대출이 너무 회수가 잘 되니까 위험 가중치가 같은 1조가 나갔으면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 계산할 때는 1,500억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기사를 보면은 7월에 이제 다른 이제 국회의원실 자료를 보면은 기업 대출로 나간 1조는 회수가 잘 안 돼가지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57.9%가 약 60% 6천억으로 보는 위험 자산을. 그럼 은행 입장에서 같은 1조가 있는데 은행의 그 거시건전성 규제라는 거는 내 자기 자본 대비 위험 자산 비율인 거잖아요. 근데 가계로는 부동산으로는 1조 해도 위험으로는 1,500. 4조를 해줘야 15% 곱하면 한 위험 자산 6천억이 되는 거고 기업으로는 1조만 대출해줘도 6천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1조 대출이 가계 4조 대출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꾼다?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자산 가중치가 지금 최저 15%인데 최저 25로 높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0%포인트 높이라는 거니까 가계대출 4조 나갔던 게 이제 가계대출 2조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가계대출 4조를 해가지고 6천억 채웠는데 이제는 한 2.5조 대출 해주면은 6천억이 채워져.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4조의 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2조 5천억의 대출만 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위험자산 가중치를 높여버리게 되면은 현재 갖고 있는 그 대출 포트폴리오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기업 대출 해준 거 있잖아요. 기업 대출 해준 거는 지금 금융위랑 감독원에서 생산적 금융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많이 해주라고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 대출 부분에 전세 대출처럼 뭐가 됐든지 어떤 방식의 보증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업 대출 쪽 리스크 익스포저는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기업 대출은 좀 더 해줄 수도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60%인데 뭐 40으로 낮춰라. 그러면은 기업 대출 1조 해주던 거에 한 1.5조 해줄 수 있는 식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는 기업 쪽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부동산 쪽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 부동산 쪽에 대한 위험 가중치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6.27 대책이니 뭐 무슨 뭐 9.13 대책이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위험 가중치 조정이라는 간단한 금융의 방침 하나로 거창한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나가던 그런 돈줄을 금방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고 세련된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막 오만 생색을 내면서 막 대출 규제합니다. 뭐 누구는 뭐 조사구를 낼 겁니다. 이래 왔었던 거가 과거의 대책이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변화될 예정입니다. 정말 쉬워졌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동산 금융은 지금 국정위 최종 발표라든가 금융위원장이랑 감독원장
인선 그다음 멘트 다 들어보면은 부동산 금융은 이제 필연적으로 그 노출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하던 거에 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월 한 5, 6조 생각했는데 이제 월 한 3조 정도로 극단적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월 3조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뭐 어떻게 그 용 빼는 재주가 없는 이상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게다가 지금 가계대출만 조집니까? 부동산 대출 쪽 그렇게 익스포저를 줄여놓으면은 비가계 쪽 대출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뀔 거를 지난 7년 동안 왜 그렇게 힘들게 쌓아왔나 이런 그 저희 과거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왜 과거에 이런 식의 세련된 금융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쓰지 못했나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고요. 결국에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핵심을 잘 건드렸을 때 시스템이 되게 쉽게 바뀐다는 거가 그냥 이번에도 드러났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모든 대책의 끝은 아니고 저는 가계대출 DSR 미편입된 전세를 포함해가지고 손댈 게 아직 많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의 저승사자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부동산 딥스테이트 질이나 하면서 지방 부동산 살리고 뭐 서울은 망고 최고의 부동산이고 이딴 생각 계속 하겠지만은 금융위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융 해체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금융이 없애져야지 부동산 딥스테이트들이 여전히 득세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금융위원장 첫 출근하는데 금융위 해체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나 기자들이 던져대고 하는 걸 보면은 부동산 딥스테이트들이 여전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은행업을 이제 바라볼 때 있잖아요. 결국 은행업은 지금 은행 사업이랑 이제 비은행 사업으로 돈을 버는데 비은행 사업 부분이 더 확장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은행 쪽에서 좀 짱짱하게 돈 벌어왔던 게 결국 부동산 쪽 대출 익스포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약이 가게 된다면은 과거와 같진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